자, 체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생식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생세포도 있고 체세포도 있고 달라요. 체세포와 생세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동물로 따지면 정자나 남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있어요. 생세포가. 이세를 만들기 위한 생세포가 꽃이 피죠. 식물 꽃이 피면 그 꽃에 꽃가루가 날라들잖아. 꽃가루도 일종의 똑같은 정자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꽃 안에 보면 암술대가 있거든. 그 암술대 안에 미씨라고 하는 꽃 안에 난세포가 있어. 난세포. 그 난세포가 생식세포야. 자손을 만들기 위한 생세포.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세포나, 그죠? 스킨, 그죠? 피부세포나, 또는 뭐,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의 근육세포나, 뭐, 빛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에 들어있는 망막의 시각세포. 모두 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다 체세포입니다. 이게 시각세포, 피부세포, 그래서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근육세포. 다 체세포. 맞죠? 오케이? 그러면 생세포라고 하는 것과 체세포라고 하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 얘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뭔가 이유가 있지. 얘를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자손을 위해서 만들기 위한 생세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생세포라고 하는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는지는 그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어떤 거? 여러분이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엄마 몸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 얼마만 했어? 아마 한 요만했을 걸. 50cm. 그치? 근데 평생 여러분이 머리, 몸통, 다리와 같은 50cm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요만했다가 3살 때 정도 키, 그죠? 3살에서 뭐 유치원 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랑 지금 현재 키가 다르고, 이 키가 끝이야? 아니잖아. 더 자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의 몸이 뭐합니까? 생장을 합니다. 그죠? 그럼 좀 잘 보려요. 똑같은 것 같은데. 머리 좀 작아져야지. 머리도 같이 자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비율 이렇게,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점점점 키가 자랄 겁니다. 키가 자라. 자, 이런 건, 자, 생장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생장이라는 워딩을 성장으로 배울 거야. 왜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약간씩 생물의 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장. 오케이. 아무튼 나중에는 성장으로 배울 건데 이 과정을, 자, 이건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야. 오케이. 체세포. 여러분의 체세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개체가 자라는 거야. 오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 체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죠? 세포수가 증가해서 동일한 체세포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과 그렇다면 그 세포에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정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어디 들어있고 어떻게 발효되는지를 우리가 이 소단원 1번에서 다 배우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3 정도는 아웃라인 정보만을 배울 거고 어떻게 정보가 발효되는지, 그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 그다음에 고2 올라가서 조금 더 딥하게 배워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자, 세포 수가 자라나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고, 체세포라고 하는 것의 개수가 증가하는. 그리고 원할 때, 그죠? 내 자손을 만들어줘야 할 때, 내 체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유전 정보의 양을 줄인, 감소시킨, 그지?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분열을 하는 거야. 그게 생식세포 분열이야. 크게 두 종류의 분열을 여러분이 마스터하시면 끝나요. 됐죠?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잡아드렸어요. 딥한 것까지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하는데 개수가 증가하도록, 그죠? 체세포에서 체세포가 만들도록. 그럼 봐봐. 선생님,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포의 요만한 개수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용기, 코에 맞는 세포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냥 차라리 내가 자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요만했던 세포가 요만해지고 또 자라면서 또 하나가 요만해지고 계속 그냥 새로 세포를 또 새시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세포의 개수가, 있던 세포의 표면적인, 있던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그럼 외부에서 물질도 더 잘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냥 내 보내기도 더 편할 것 같고, 덩치가, 세포 하나에 덩치가 커지면 되지. 왜 자꾸 요만했던 애가 이렇게 하나가 2개 되고, 그죠? 2개가 또 이렇게 4개가 되고, 그죠? 4개가 또 8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한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아래 파란색 형태야. 검은색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예요. 그지? 모든 생명체들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럼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여러분이 지금 생존에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가장 살아남기 유리한, 그지? 살아남기 적절한 형태의 어떤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보다 이거에 대한 장점을 좀 알아보자. 이제 왜 우리는 세포로부터, 그죠? 세포로부터 세포 하나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걸 하지 않고 계속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이런 분열을 하는지, 그죠? 그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 자, 여러분 책 어디 있냐? 자,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진짜 뭐 핵심적으로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혹시 도토리묵 알아요? 도토리묵? 도토리묵. 근데 도토리묵은 색깔이 좀 달라 있어서, 그지? 투명하지 않잖아. 근데 묵처럼 그런 젤리처럼 비슷비슷한데, 푸딩처럼 그렇게 비슷비슷한데, 한천이라고 해서 세포로, 그죠? 세포로 움묵가사리, 세포로 만들어진 형태의 투명한 묵 같은 게 있거든요. 도토리묵처럼 생겼지만 투명한. 그걸 실험에 이용해서 색깔이 스며드는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어떤 구조가 세포로 있기에 유리한 구조인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cm짜리 정류문체를 그려볼게. 오케이?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3cm짜리 정류문체를 그려볼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한 게 우리가 세포가 이래서 3cm만큼 부피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오히려 더 살아가는데 유리할 것 같아. 오케이? 겉보기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핵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고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핵이 이 내부의 세포 질들을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사는 거거든.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세포 질에 있는 모든 물질을 컨트롤하면서 생존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뭐와 뭐를 같이 고려해야 되냐면 표면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피도 고려해야 돼. 단위 부피나 표면성.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자, 이 1cm의 부피는, 그죠? 1이죠? 1cm/cm죠? 맞죠? 그죠?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27이죠. 9, 3, 27 세제곱cm. 그죠? 부피가. 즉, 핵이 이 단면의 길이가 3배 증가할수록, 그죠? 전체 이 내부에서 얘를 컨트롤해야 되는, 이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공간의 크기가 27배 정도 커졌어. 오케이? 그러면 자,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죠? 표면적.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4개가 사각형이 있죠? 그죠? 위아래 있고, 그죠? 이렇게 좌우, 그죠? 건널비. 그죠? 건널비는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넓이잖아요. 그래서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건널비, 다른 말로 건널비를 표면적. 자, 그럼 표면적은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3짜리의 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그럼 구역에 54죠. 54.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건널비가? 부피가 1 곱하기 2짜리에 해당하는 이 사각형이 총 6개 있으니까 몇 개 돼요? 6이죠. 6. 그죠? 6. 여긴 6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54. 즉, 건널비가 만약 부피와 똑같은 비율로 증가했다면, 27배나 증가했다면, 그럼 큰 상관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 세임이야. 오케이? 그래서 덩치가 커지는 걸 선호를 했을 거라고. 그지? 근데 6배에서, 6에서 54로 몇 배밖에 증가 안 했어? 9배밖에 증가 안 했어. 몇이래요? 9배밖에 증가 안 했고, 9배. 여기는 1에서 얼마로? 27로 27배나 증가했다.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는 27배로 증가했는데,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정도가 9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때? 비효율인 거야. 오케이? 비효율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극단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으로 계산해보자. 단위 부피당 표면적. 단위 부피당 표면적으로 계산해볼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나눠줘. 뭐로?
쟤를 자, 건널비를 이게 표면적이니까 표면적을 부피로 나눠줘. 여기죠? 그죠? 부피가 얼마래요? 1이요.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당 얼마의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지 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전체 얘의 건널비가 얼마였어? 54였어. 그치? 근데 전체 부피 27이거든. 그러니까 27분의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피 분의 얼마의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지가 계산되는 거지. 그치? 얼마야? 나누니까 딱 2배네. 그치? 얼마야? 6배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놈이, 쬐까는 놈이, 덩치가 쬐까는 놈이 훨씬 더 핵에 있던 정보를 내부에서 컨트롤도 잘하고 외부에서 물질도 더 잘 스며들어오고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야. 얘는 좀 비효율이고 덩치만 큰 것 뿐이지. 그치? 왜냐면 이 안에 있던 핵이 통제하는 그 부피의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더라. 뭐를 세포는 그지? 단위 부피랑 표면적이 어째야 커야 그지? 단위 부피랑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물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안에 있던 핵이 내부를 통제해야 하는 그 목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단위 부피랑 표면적이 클수록 그죠? 단위 부피랑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덩치로 봤을 때 세포 크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쵸? 맞죠? 오케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하더라. 얘를 뭐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확인할 수 어떤 색깔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얘기했어요. 한천 자 1cm짜리 정류면체랑 2cm짜리 정류면체랑 3cm짜리 정류면체를 먼저 만들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담글게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식을 써보면 NaOH입니다. 수산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NaOH. 그래서 얘 덕분에 염기성 용액이에요. 즉 얘네들을 염기성 용액의 색깔을 갖고 있진 않아요. 수산화나트륨 자체가 걔를 가루를 물에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걔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투명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얘네를 다 담가서 하루 동안 놔둬. 수산화나트륨이 충분히 그 한천에 스며들도록 한천이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한천에 스며들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염기성을 확인하는 용액의 이름 알아요? 지시약 색깔 이름? BTB도 있고요. 또는 페놀프탈렌 용액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처음 들어요? 들어봤어요? 페놀프탈렌 용액이 있어. 페놀프탈렌 용액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중에 산성과 중성일 때는 색깔이 없어. 무색. 색깔 없거든. 근데 누구하고 만나? 염기성 용액하고 만나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 너 염기성이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무모빨. 그래서 쟤를 하루 동안 투명한 수화나트륨 용액에다 다 담가둔 이 아이를 꺼내서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났으니까 페놀프탈렌 용액 자체도 원래 색깔은 없어. 원래 이런 상태니까. 그치? 원래 자체 색깔을 안 갖고 있다가 얘를 투명한 페놀프탈렌 용액에다가 쟤를 동시에 세 개를 투하를 쫙 시켜요. 그러면 마치 마법처럼 매직처럼 빨개져. 왜? 쟤 자체가 NaOH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각형들이 빨개진다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 투명한 용액이고 너도 투명이었는데 빨개져 가는 거야. 빨개져 가. 공포 영화처럼 빨개져 가는 거야. 그래서 빨개져 간다라고 하는 건 밖에 있던 페놀프탈렌 용액이 얘한테 스며들어가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가 있는데 페놀프탈렌 용액들이 스며들어가는 정도와 그죠? 걔네들 동시에 넣기 때문에 시간을 똑같이 체크를 해주고 얘를 한 10초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다 동시에 건져. 왜? 너무 오랫동안 시간 안 두면 충분히 깊숙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10초 정도 넣은 다음에 얘를 건져. 물론 10초 동안 빨개져 가는 걸 다 봤을 거야. 오케이? 겉 부분이 빨개져 가는 걸 다 봤을 거야. 왜? 염기성 용액에 담갔으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건져서 가운데 부분을 단면을 딱 자르는 거야. 이렇게. 정 가운데 잘라서 얘네들의 네모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를 본 거야. 가운데.
오케이? 얘는 1cm짜리였고 얘는 2cm짜리였고 얘는 3cm짜리 정류면체짜리를 단면 가운데를 두부 반쯤 딱 쪼개듯이 단면을 딱 잘라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보냐 바깥쪽에 그죠? 여기는 잠깐만요. 전화 가는 건가? 여기는 이 정도 빨갛게 문제 푸는 동안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이 정도 그죠? 여기는 이 정도 전체가 다 돼요? 그 말은 어때요? 사각형의 사이즈가 좀 더 적으니까 그죠? 나가고 들어오는 물질 교환이 더 쉬워서 빨개지는 것들이 좀 심한 거고 그죠? 10초라는 시간 사이에 단면의 크기가 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정도가 좀 덜해서 겉에만 좀 더 빨개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여러분이 138쪽에 1번, 2번 정리해. 자 138쪽에 정리를 저랑 같이 하고 여러분이 거기 확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1번 정리. 세포 크기가 어쩔수록 단위부터 표준이 커져요. 작을수록 동그라미 작을수록 단위부터 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세포 중심까지 퍼져나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질 교환 기억하실 거.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뭐가 줄어드는 거야? 표면적, 그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는 워딩을 꼭 기억하세요. 그냥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단위부터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세포가 일정 크기로 커지면 두 개로 나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세포 분열 중에 체세포 분열부터 배울 거예요. 자,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해주세요. 1번, 2번, 3번 답 한번 보고 134로 가서 다시 한번 보죠. 1번에 AB의 총 단면적, 표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표면적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죠? A는 지금 1세제곱cm짜리를 8등분을 했죠. 그래서 48제곱 48제곱cm죠. 1 곱하기 1 곱하기 짜리가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그게 8조가 있으니까 6 곱하기 48을 자 그다음 B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그죠? 4, 6에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B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 근거적으로 물질 교환 효율을 비교하면 A는 부피분의 표면적이 얼마고 6입니다. 그쵸? 부피분의 표면적이 6이고 B는 자 부피분의 표면적이 2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표면적이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6개니까 24 그치? 8분의 24니까 3이죠? 그래서 A가 훨씬 더 높더라. 그죠? A가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많이 쪼개진 A가 훨씬 더 단위 부피가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의 효과가 보이더라. 3번은 자,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세포가 클수록 아니죠. 물질 교환의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훨씬 더 커진다. 얘는 맞죠. 세포가 작으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언제 유리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자,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135쪽에 보시면 134, 135쪽에 우리는 다양한 세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포들이 약간 한 개 세포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이 한 개 세포가 좀 커지려 치면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다시 두 개의 핵을 갖고 있는 상태로 되어서 쭉 호떡반죽 떨어지게 뚝 떨어져서 원래 크기를 유지하는 채로 작아진 상태의 개수를 늘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 진한 글씨로 2번 한번 봐보면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에서 134쪽에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에서 나와있죠. 세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그죠? 외부 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넓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받기가 더 수월하더라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살짝 세포가 덩치가 커지려 치면 뭘 계획해? 분열을 계획해. 그래서 계획하고 나눠지고 계획하고 나눠지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이야. 자, 세포도 세포의 나름의 사이클이 있어. 셀 사이클이 있어. 그걸 세포 주기라고 해.
오케이?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랑 분열기로 나뉘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좀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비유해서 표현해주자면 분열기는 이사하는 당일이야. 오케이? 그리고 간기는 나름 성장을 하다가 막 집이 막 미어 터질 것처럼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이사 갈 집도 구하고 그다음 이삿짐도 정리하고 여러 개를 다 한 다음에 이사하는 당일 날짜가 된 날 그날이 분열이랑 똑같아. 비유를 하자면. 오케이? 그래서 크게 세포의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거나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학습지에서 예전에 하나중학 그 정도까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간기랑 분열기에 간기를 또 세 구조로 나눠. 간기가 세포와 세포의 주기 사이 사이클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해. 갭. 사이가 앉아 쓴 거야. 한자. 사이가 앉아. 그러니까 분열기 사이의 주기. 분열기 사이의 주기. 왜? 항상 분열을 반복하니까. 분열기 사이의 주기라고 해서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을 G1기 간기 안에 G1기와 S기와 G2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오케이? G1기와 S기와 G2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돼요? 자, G1기 같은 경우는 자, 무엇을 G1기라고 하냐? 자, 세포가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막 물질 대사해. 어떤 효소 만들어 외부로부터 물질 받아들여 막 열심히 잘 살아. 오케이? 그래서 세포 속, 핵 속 유전 물질로부터 필요한 걸 만들어서 막 열심히 물질 대사하면서 사는 시기. 오케이? 근데 그러다 보면 살짝, 그지? 덩치가 살짝 커질 수 있잖아. 그죠? 막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덩치가 살짝 커지겠지. 그러면 덩치가 살짝이라도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와서 막 뭔가를 하고 하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눠져서 원래 처음과 똑같은 작은 크기 두 개로 뿅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여 뭘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얘가 나중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하자. 근데 얘가 핵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핵이 없으면 세포로 기능하겠니? 못하지. 그치? 여기 안에 있던 핵 속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얘한테 하나 더 넘겨줘야 너도 세포로 기능할 거 아니야. 두 개로 나눠져서. 그치? 그래서 S기라고 하는 건 핵 속에 있는 세포 속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하는 식이야. 똑같이 카피해서 DNA를 그대로 복제해서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S기는 DNA, 즉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 DNA를 복제를 하는 식이에요. 왜? 결국 두 개의 핵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너도 세포답게 기능해야 되니까. 맞죠? 그다음 G2기는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을 두 개로 준비하는 시기. 오케이? 그래서 분열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 오케이? 여러분이 아마 해보실 적은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비교를 하자면 체육대회를 준비를 한다고 하자. 당장 다음날 체육대회를 하진 않잖아. 그치? 한 달 전부터 우리 반팀 뭐 해야 되냐? 또 우리 뭐 어떤 대회? 그럼 대회 나갈 건데 누구누구가 어디 선수로 뛰는 게 낫겠니? 우리가 반을 이겨야, 그지? 우리가 뭐 급식비를 좀 더 받는다거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획을 하잖아.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요일동 당일 되면 체육대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준비하는 시기가 간기? 그치? 당일이 되면 요일동에서 두 개를 나눠서 너도 핵 갖고 있고 나도 핵 갖고 있는 두 개로 나눠지자라고 하는 시기. 오케이? 그래서 자 준비를 하는 시기가 G1기, S기, G2기라고 하는 간기가 되는 거고 간기 동안에 완벽한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일날 체육대회 당일날 열심히 어떻게든 해서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나눠서 너도 핵, 나도 핵 두 개로 딱 나눠지자라고 하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열기는 어떤 특징이 보이냐? 분열기에만 염색체라고 하는 돌돌돌돌돌 감겨져 있는 막대기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염색체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되게 많이 물어볼 거야. 얘가 염색체거든요, 염색체.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서로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이 반튼가닥하고 이 반튼가닥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병신 아니라 분신이라고 하잖아. 그지? 마치 너와 내가 소울메이트처럼 되게 잘 통한다라고 할 때 분신 같아 이런 표현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요. 염색 분체로.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막대기 같은 구조물이 나오는데 그 막대기 같은 구조물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 분열기다. 분열기에만 염색체가 등장해. 그 등장했던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냐?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말기냐 이렇게 나온다고. 한자식의 의미로, 그죠? 앞전자, 가운데 중자, 뒤 후자, 그죠? 종말할 때 맨 마지막. 오케이?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뭘 시기를 한다고, 어떤 시기를 한다고, 누구의 시기를, 이 분열하는 시기를 염색체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고 해요. 이렇게로 통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한 개였던 애가 복제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고 얘가 뚝딱 해서 뚱땅 해서 딱 떨어져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야. 원본, 카피본. 됐죠? 원본, 카피본. 그죠? 결론적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 뚱땅 해서 떨어져서 핵 두 개를 갖고 있고 각각의 하나의 고유한 세포, 각각의 하나의 고유한 세포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는 원본이고 얘는 카피본이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유전적으로 복제해서 결론적으로 이 카피본 하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가 자식세포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너를 그대로 똑같이 만든 또 하나의 자식세포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워딩을 생물학자들이 약속을 어떤 워딩을 하기로 했냐면 너가 처음 세포 분열을 시작한 세포니까 너를 그냥 모세포라고 하자 라고 했고 원래는 여기 있던 핵을 그대로 복제하고 난 다음에 너는 원본, 너는 카피본 이렇게 된 게 맞는데 그지? 근데 이 둘을 자식세포니까 그지? 근데 뭐야? 아들만 자식이진 않잖아. 딸만 자식이진 않잖아. 그런데 아들하고 딸만 자식이진 않지만 되게 귀찮아. 왜? 사음절 있고 그죠? 뭐 삼음절 있고 너무 음절수가 길어. 아들 세포는. 그래서 그냥 딸 세포라고 하기로 했다. 아들들이 너무 소멸할까 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포 한 개가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다 자식이야. 근데 사음절과 삼음절의 차이 때문에 그냥 딸세포 두 개가 됩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세포는 전체적으로 간기라 분열기가 있고 분열기 때문에 염색체가 등장해.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을 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염색체가 있고 염색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워딩, 염색체, 염색사, 유전자, DNA. 진짜 뭐야. 걔가 걔같고, 쟤가 쟤같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근데 그 개념을 잘 숙지를 하고 나눠야 저 체세포 분열 과정과 체세포 분열이 확장돼서 조금 달라진 생세포 분열이 있겠죠. 그죠? 정자 만자를 만드는 특수한 분열이 있고, 내 세포에서부터 내 세포를 계속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이 둘의 차이를 구분짓는 게 이 소단원 1번이야. 그래서 여기 소단원 1번이 진짜 되게 추상적인 부분인데다가 이제 국어적과 수학적 약속을 배제시킨 생물적 약속으로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 약속대로 따라와주면 수월한데, 그지? 뭔가 계속 이 n 나오니까 산수가 막 떠오른단 말이야. 수학이랑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래서 가장 친구들이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 많이 삽질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뒤로 뺀 게 그런 이유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 E이든 N이든 이 좀 생물학적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먼저 염색체, 염색사, 유전자, DNA가 뭔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오늘은 저 간기랑 분열기 전체 중에서 염색체랑 염색사, 유전자, DNA의 차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세포에 뭐가 있어? 핵이 있어. 그럼 들어서 알 거야. 세포에 핵이 있어. 핵은 언제? 아까 방금 간기라는 시기에는 뚜렷하게 보여. 오케이? 간기라고 하는 시기에는 핵막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핵이라고 하는 동그란 형태가 잘 보이고요. 아까 분열을 들어가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을 들어가면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넓은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게끔 해. 핵이 사라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해. 아까 선생님 염색체는 뭔데요? 염색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 있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치?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그 막대기 같은 딱딱한 나비 같은 구조로 등장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막대기 같은 딱딱한 구조가 되기 전 핵 너머에서는 염색사처럼 실사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존재해. 됐어? 오케이? 자, 근데 그 염색사가 여러분의 체세포는 여러분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나의 아빠가 준 정보 파트인가 엄마가 준 정보 파트. 나는 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준 정자와 엄마가 준 난자가 잘 만나서 반반 만나가지고 한 개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돼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보는 엄마와 아빠의 맛소스야. 원천적인 정보는 반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핵 속에 염색사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종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염색사의 개수는 달라. 똑같을 수도 있어. 오케이? 개수는 똑같을 수도 있고, 근데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염색사라는 형태가 여러분이 많이 봐오셨던 이렇게 이중 가성 구조. 오케이? 이렇게 됐던 이중 가성 구조. 예요. 돼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얘 이중 나성 구조 DN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얘네들이 다 DNA예요. DNA이면서 동시에 염색사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뭔 말이냐? 자, 염색체와 염색사의 차이는 뭐냐면 염색체는 분열하는 시기에만 딱 등장해서 돌돌돌 감겨져 있는 막대기 같은 구조물이었었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저 염색사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이렇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이렇게. 그치? 이게 뭐야?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의 체세포에는 총 46개를 갖고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에는 총 46가닥. 오케이? 이 실처럼 존재하는 게 염색사야. 하나는 파란색은 아빠한테 받은 반틈이고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반틈이고. 돼요? 근데 이 실가닥 하나를 내가 확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펼친 거야. 오케이? 멀리서 보면 압축된 실가닥 하나처럼 보이지만 걔는 실질적으로 뭐야?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DNA에 해당하는 거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가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염색사라고 하는 거,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종마다 다른 개수가 다르다. 근데 개수가 같을 수도 있다. 개수니까 그냥. 염색체라고 하는 세포가 분열할 때 딱딱한 막대 같은 구조물로 되는 건 어떤 생명체들이든 세포 분열이 다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왜? 정보가 막 펼쳐져 있다가 얘를 막 강력하게 훔축을 해가지고 정보를 나눠가기 위해서 분열할 때 나비 같은 구조들을 짝짝짝 등장하니까 식물세포에서든 대장균에서든 동물세포의 고동한 개체에서든 다 공통된 저 염색체 같은 나비 같은 구조가 나타나. 오케이? 염색체 같은 구조가 세포 분열에 등장하는 건 다 똑같고요. 그 분열할 때, 그죠? 평상시 펼쳐진 염색사 모습을 있는 것도 똑같지만 종마다 다른 개수를 갖고 있거나 같은 개수를 갖고 있기도 해. 오케이? 자, 그리고 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줌인해서 설명하자면 그 염색사를 펼쳐보면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DNA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들어서 알 거야. 모든 생명체들 다 공통적으로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지. 그치?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 물질을 내 세포에서부터 또 다른 백보의 세포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의 개체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유전되는 물질, 유전되는 물질, 전달되는 물질,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 이중 나선 구조에. 나선 구조가 이런 거야. 계단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보여져 있는 계단처럼 타고 올라가는 구조처럼 이렇게 말려서 존재하는 구조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나선 구조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근데 전체적인 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3.6 나노미터로 사이즈가 유사되게끔 유사한 공통된 사이즈 물리적 구조를 가진 채로 반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겠어요? 디테일한 건 DNA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이 고1 올라가시면 고1 때도 배워야 해.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선생님 모든 생명체마다 공통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이 엄마 아빠가 다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의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머리가 꼭슬로 나고 어떤 친구는 피부색 톤이 좀 더 검고 어떤 친구는 똑같이 햇빛 밑에서 축구를 해도 얼굴이 타지 않아. 그냥 빨개졌지 얼굴이 안 타. 얼굴이 하얘. 또는 어떤 친구는 키가 크고 어떤 친구는 쌍꺼풀이었고 어떤 친구는 쌍꺼풀이었고 왜 공통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달라요? 왜 그렇게 형질의 표현이 달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이중 나선 구조 안에 DNA에 각각 정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 네모라고 하는 박스들에 해당하는 정보들로 쓰여져 있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 쓰여져 있는 정보에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내용의 질이 다른 거야. 오케이?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자, 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죠. 이게 세포마다 핵 속에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공통성은 똑같다고. 그리고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종이라는 덩어리의 개수가 똑같이 있어. 총 사람은 46개. 오케이? 종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핵 속에 들어있는 종이라는 덩어리, 이중 나선 구조의 덩어리는 다 똑같이 있다고. 총 사람은 46개. 46개의 염색사 또는 염색체 또는 염색체를 갖는다고. 종마다 달라. 오케이? 자, 근데 종이라는 재질, 종이라는 이 덩어리는 똑같은데 그 종이책마다 10쪽에서부터 22쪽까지, 그지? 나는 지금 3학년 거 종이책이니까 3학년 과학 내용에 10쪽부터 22쪽까지 화학 파트가 써져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맨 뒤쪽에는 지금 생물 파트가 써져 있겠지. 우리가 지금 생물이니까. 전체로 뭉떡거려서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지만 구획구획마다 10쪽부터 20쪽까지 써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써져 있어? 한글로 써져 있잖아. 근데 10쪽부터 20쪽까지는 화학이라는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써져 있고, 맞지? 3학 2학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물 뒤쪽 부분의 페이지에서는 생물이라는 내용이 써져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재질인 DNA라고 하는 건 똑같이 세균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이중 나선 구조의 공통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 DNA를 구성하게 하는 네모 박스 여기에 나중에 보일 때 배울 거야. 아데닌이나 타이민이나 구안이나 사이토신이라는 4종류의 염기가 있어. 그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지. 오케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위치에 ATGC 순서가 아니라 GGGG, CC, TT, AA 막 써져 있는 염기의 순서가 다른 거야. 달라서 그 염기 덩어리들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 거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염기의 서열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거 화학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죠? 어떤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물에 대한 내용인 거고.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어떤 특정 단백질을 지정하게 하는 정보를 우리 그걸 유전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적어져 있는 거 여기도 유전자. 돼요? 그러니까 10쪽부터 30쪽까지 화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화학에 대한 유전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134쪽부터 140 몇 쪽까지가 생물에 대한 정보니까 그 생물에 대한 유전자. 이런 식이 되는 거라. 되겠어요? 그 유전 정보들이 어디에 종이라고 하는 재질 외에 모든 생명체마다 다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 그 쓰여져 있는 정보들이 종이라고 하는 재질은 똑같지만 종이 위에 어떤 식의 염기의 순서들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단백질 정보를 지정하고 있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게 펼쳐져 있을 때가 염색사고요. 모두 다 응축되어 있을 때가 염색체야. 오케이? 그래서 펼쳐져 있을 때는 평상시 염색사, 단기 때는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 모습으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숙제 조금만
내줄게요. 오늘 많이는 안 나갔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아마 135쪽에 여러분이 1번부터 2번, 3번 정도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은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서 못 풀 것 같아. 1, 2, 3번 세 문제 정도는 풀어오시고 한 가지만 더. 뒤에 140쪽에 1, 2, 3번 정도. 아니다. 4번까지 할 수 있겠다. 140쪽까지 풀어. 140쪽. 근데 5, 6번까지도 내주기도 하지만 5, 6번은 못 풀 것 같아요. 내가 설명 아직 덜 해서. 됐어요? 네,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3번까지 문제, 그 다음에 한쪽 숙제 내드렸습니다. 고생했어요.